자, 그러면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과정인데요. 자, 아까 선생님이 여기 콩팥 동맥으로부터 들어온 혈액이 이거 뭐였죠? 사고체를 통해서 이동을 한다고 했었죠. 이 사고체는 모세혈관의 일종인데 이렇게 사고체를 통해서 막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을 지나다 보면은 관성에 의해서 혈액의 일부 성분이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여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근데 빠져나올 때 그러니까 혈관 벽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작은 입자들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고체를 지나서 크기가 작은 입자들만 통과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통과해서 보먼주머니, 사고체를 둘러싸고 있는 보먼주머니로 이 혈액의 일부 성분이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이때 빠져나오는 것과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못하는 것들과 빠져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못하는 것들에는 단백질, 크기가 큰 것들이 결국 못 빠져나오겠죠.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 그리고 혈액에 포함되어 있는 혈구들, 이런 것들은 못 빠져나옵니다. 그럼 빠져나오는 것들은 뭐냐 하면 요소, 우리 노폐물 제거해야 되니까 당연히 요소 빠져나오고요. 무기염, 비타민, 물, 포도당, 그리고 아미노산 등 이렇게 작은 것들은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는 여과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과된 것들 중에서 우리 아미노산이나 포도당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인데 이거를 그냥 흘려보내버리면, 오줌으로 흘려보내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가 힘들게 분해해가지고 영양소로 흡수를 했는데 그걸 다시 흘려보내면 너무 아까우니까 다시 재흡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먼주머니를 통해서 아까 사고체에서 보먼주머니로 빠져나온 것들을 원료, 오줌이긴 한데 아직 완전히 걸러지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원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원료라고 부를게요. 이 원료 중에서 일부 성분이 재흡수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세뇨관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으로 재흡수가 됩니다. 이때 재흡수되는 것들을 보면 우선은 첫 번째로 포도당, 아미노산, 이러한 에너지원들은 100% 재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물 같은 경우도 90% 정도 재흡수가 돼요. 그리고 무기염료, 비타민, 이런 것들도 재흡수가 되는데요. 이거는 몸의 상태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물이 이렇게 많이 재흡수가 되다 보니까 이 원료 안에 농도가 높아져요. 뭐의 농도가 높아지냐면 요소의 농도가 높아져요. 항상 물질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보다 요소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오세혈관의 요소의 농도는 작은데 오줌, 여기 세뇨관에 있는 원료의 요소의 농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요소가 재흡수가 됩니다. 우린 요소를 버려야 하지만 요소가 재흡수가 돼요. 한 50% 정도? 한 50% 정도 요소가 재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소를 노폐물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다시 재흡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다시 제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분비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번에는 모세혈관 쪽에서 세뇨관 쪽으로 분비가 됩니다.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이 물질을 다시 가져오는 분비 과정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요소가 다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혈액이 사구체를 거쳐서 보먼주머니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를 여가라고 하고, 이때 원료에는 포도당, 아미노산, 물, 무기염료, 비타민, 요소 등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여과되지 못한 것들은 혈액을 통해서 다시 세뇨관을 둘러싼 이 모세혈관 쪽으로 혈액에 남아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단백질, 혈장 단백질이라고 하죠. 단백질, 지방, 그리고 혈구. 혈구에 뭐가 있다고 했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여과되지 않은 상태로 모세혈관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은 너무 아까워요.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재흡수가 돼요. 그래서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것들은 100% 에너지를 써서 100% 재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물은 한 90%,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무기염료랑 비타민도 재흡수를 하고요. 그리고 요소도 한 50% 정도 재흡수를 합니다. 근데 내가 아까 말했듯이 요소는 우리가 제거해야 할 노폐물이에요. 그래서 다시 분비 과정을 거쳐서 요소를 내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혈액은 모세혈관을 따라서 결국 콩팥, 정맥을 통해서 노폐물이 제거된 형태로 심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원료는 결국 이 세뇨관을 따라서 신우, 콩팥 깔때기에 임시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원료의 한 40% 정도의 요소가 제거된다고 해요. 원료의 40%, 처음에 여기 사구체에서 여과된 거를 원료라고 했었죠. 그거의 한 40% 요소가 제거가 된 형태로, 이 원료의 40% 정도의 요소가 포함된 형태로 신호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우로 이동한 다음에 신우가 콩팥 깔때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오중간을 통해서 방광으로 연결이 되고 방광에서 요도를 거쳐서 결국 우리가 소변을 보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줌 배설 경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콩팥 동맥,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 콩팥으로 이어진 것을 콩팥 동맥이라고 하죠. 동맥을 거쳐서 네프론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네프론에는 사구체, 보머주머니, 그리고 세뇨관, 그리고 네프론을 거쳐서 결국 콩팥 깔때기 신우에 임시적으로 저장이 되고, 그리고 오중강, 그리고 방광을 거쳐서 요도를 거쳐서 결국 몸 밖으로 배설이 되고, 이때는 오줌, 소변이라고 하죠. 이거를. 자, 그리고 여과와 재흡수 과정을 거친 후 세뇨관에 남은 액체는 오줌이 되어서 콩팥 깔때기에 모이고 오줌간을 지나 방광에 모인 다음 요도를 지나 몸 밖으로 나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배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해보기 및 스스로 확인하기를 풀어보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